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벡터 해석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문제 준 내용이 있죠. 그 문제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제 문제가 뭐냐?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아주 평평한 이제 지면 위에 이거를 여러분 여기가 이제 바닥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요 직선을 바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 원판이 있습니다. 반지름 아래 원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 방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그 평면이랑 수직인 이 평면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지름 R이 원판이 있는데 원판이 이쪽으로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굴러서 얘가 이제 바닥에서 굴러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 원점이 있는 요 점을 P로 고정시키면은 그래서 이거를 원판을 여러분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굴리면은 이 점이 어떻게 되나? 여기서는 이 점으로 가겠고 점 돌아가서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 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P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런 이 점 이렇게 P가 이 점들을 움직이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P점의 자취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네 원판이 구를 때 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돌아가는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은 페달을 빨리 돌리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P점이를 요걸 페달로 자전거 바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빨리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V라는 속력으로 얘가 이제 바퀴가 원판이 움직일 때 이제 P점의 자취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를 여러분한테 제가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한번 수학적으로 이렇게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은 이제 길 가다가 뭐 자전거 타고 가면은 어떤 분이 타고 가면은 저분의 저 점이 저렇게 빨리 가면은 이제 어떤 점으로 가겠구나. 응? 어떤 방정식이 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의미가 속력이 뭐죠? 속력은 일단 여러분들 이제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속력은 이동 거리분의 이동 거리분의 시간이죠. 그죠? 이동 거리분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이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여기 중점이고 여기 반지름이 R입니다. R이고 요 각이 세타면은 R이고 세타면은 요 길이가 뭡니까? 요 길이 이게 L이죠. L은 R 세타죠. 요 고등학교 때 나온 겁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 원판이 움직일 때 우리가 변수를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 변수를 잡으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다시 그리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원점입니다. 아까 시작점 이 점을 원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t초 후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원판이 있고 P점이 여기 있습니다. P점 여기가 중심점 C죠. 그러면은 이제 이 원판이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일정한 속도, 이거 상수입니다. 상수인 속도로 움직이니까 t초 후에는 이동 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t초 후에는 여기서 이 점에
이 점이 이제 P초 후에는 이 거리가 바로 TV가 되겠죠. TV가 돼서 이 중심, 원판의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느냐? C점의 좌표는 TV고 Y가 높이가 R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원 좌표가 되겠습니다. C가 TV, 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변수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중점으로 놓고 중심이고 요거를 수직인 걸 잡으면은 요 각을 이제 세타라 놓읍시다. 세타인데 얘가 세타는 시간에 의존을 하죠. 맞나요? 네, 시간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때는 얘가 이제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중심이 되면서 일전에 P가 이제 이 정도 있겠죠. P가 이렇게 되면은 요 각은 요 각이 되겠죠. 요게 바로 또 세타의 뭐 T0 여기 시간에 T0 초 후에는 이제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각도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뀝니다. 바뀌면은 자,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세타로 놓으면은 그러면 요거를 원점으로 생각한다면은 P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이 각이 이쪽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 이 좌표는 코사인의 뭐 마이너스 세타 t 세타가 양수라 그러면은 이제 에다가 이제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t 이런 형태로 나타났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P점의 자치는 이제 요거를 원점으로 봤을 때 다시 이어가면 이렇게 지웁시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P점에다가 C를 빼면은 바로 이제 얘가 바로 원점이 되는 거죠. 얘가 원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t에다가 콤마 이쪽으로 좀 넘깁시다. 그래서 이제 P 마이너스 C를 계산하면은 여기 이제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t에다가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t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거 세타의 t가 이제 뭐 우리가 양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 양수다 그러면은 이제 요 각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이동 거리가 총 이동 거리가 있죠. 이동 거리가 바로 TV인 거죠. 맞나요? 이동 거리가. 그래서 이제 뭘 알 수가 있느냐?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TV를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세타 t 값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제 R의 세타 t는 바로 TV가 되는 거죠. TV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 t가 바로 뭐냐? TV에다가 R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 t 값이 이제 다 구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자매 좌표는 P 마이너스 C는 뭐가 나오느냐? 바로 코사인의 마이너스 R분의 TV에다가 사인의 마이너스 R분의 TV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반지름이 R이니까 요거 R을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R을 곱해줍니다. R. 네. 그래서 이제 P점의 좌표는 C 더하기 R 코사인
마이너스 r분의 tv 그 다음에 r의 사인의 마이너스 r분의 tv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c가 바로 뭐냐면은 tv, r인 거죠. r이 되니까 요거다 요거랑 두 개를 이제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r분의 tv 다가 r에다가 사인 마이너스 r분의 tv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 tv 더하기 r 코사인 r분의 코사인 r분의 tv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r 사인의 r분의 tv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일반적으로 얘가 이제 리니어가 여기는 이 각도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기준점을 여기서는 기준점을 이제 이걸 여기 센터에서 내려가는 걸 기준점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준점을 뭐 이걸로 잡는지 이걸로 잡는 기준점이 이제 달라지면은 이제 얘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도 되고 기준점을 다르게 잡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속도를 이제 이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이제 아주 단순한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잡아서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한테 또 일반적이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막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라서 요거는 제가 지우고 네. 그래서 이제 기준점에 따라 달라질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냐면 속력이 이제 V면은 이제 여러분 각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속력, 각 속도 어차피 상수니까 각 속도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d 세타 dt잖아요. d 세타 dt인데 속력은 V잖아요. 그 D, L, 뭐 DT가 바로 V잖아요. 속력은 이거고 이제 이 L이 이제 길이고 이 거리 움직인 거리가 L이라도 하면 속력은 이거고 이동 거리를 T로 미분한 거고 각속도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동 거리랑 계산을 하면 R 이꼴 R 세타 이꼴 뭡니까 L이었죠. 이 사실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D 세타 계산을 하면은 이제 R분의 L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D 세타 DT는 그러니까 R이 상수면은 DL R 곱하기 DL DT가 나옵니다. 얘가 V잖아요. 그래서 이게 RV가 나오죠. 맞나요? RV가 R을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가 RV가 아니라 이제 R분의 1V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R분의 V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세타 T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적분을 하면 되죠. 이게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이제 VT 나누기 R.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어떤 세타 제로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니까 상수 미분하면은 된 거고요. 아까는 특별한 경우니까 세타 제로를 0으로 놓은 거죠. 여기 기준 축이 뭔지 따라서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까 집어 넣으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집어 넣으면은 P 이꼴 C 더하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R의 코사인에 여기 마이너스 R분의 VT, 그래서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세타 제로는 어차피 부호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R의 사인에 마이너스 R분의 VT 마이너스 세타 제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C가 TV,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TV 더하기 R 코사인의 마이너스 R분의 VT 마이너스 세타 제로, 그 다음에 R 더하기 R 사인의 마이너스 R분의 VT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는 이제 세타 제로는 이제 처음에 있던 P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P점의 자치인데요. 요게 P점의 자치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P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데 PT 여기 이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요거를 또 이렇게 쓰지 말고 제대로 씁시다. 시간에 따라 움직이니까 PT P점 시간 T일 때죠.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P가 예를 들어서 0일 때, T가 0일 때 값이 뭐였죠? 0일 때는 이제 이 점의 좌표가 P점의 좌표가 0,0이었죠. 0,0. 얘가 바로 이제 시작할 때 T가 0일 때 이 점이었으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T 대신 0 집어넣으면은 이제 0이고 여기도 0 R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제로, 그 다음에 R 더하기 R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제로, 얘가 이제 0,0으로 보는 거죠. 네. 0,0으로 T가 0일 때 는 잠깐 우리 좌표축을 어떻게 넣은 거지? 이 점을 원점으로 넣은 거죠. T가 0일 때 이 P점의 자치인 거니까, 그쵸? 얘가 원점으로 온 거, 원점이 돼야 되니까 네, 원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못 봤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여기 R의 코사인의 세타 제로인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 R에다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제로가 돼야 되는 거, 나오는 거. 얘가 0이 돼야 되죠. 0,0이 돼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코사인의 세타 제로가 0이 돼야 되고요. 사인 세타 제로가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 제로가 이제 파이가 돼야 되겠죠. 파이. 네, 파이가 돼야 얘가 0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1이 나와야죠. 파이가 아니라. 코사인이 0이고 사인이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몇 도입니까? 그러면 세타 제로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사인 1이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실로부터 요걸로부터 우리는 이제 PT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TV 플러스 R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없어도 되니까 R분의 V2 T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R 더하기
이제 마이너스가 밖에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은 마이너스 끄집어내면은 이제 사인은 기함수니까 이제 r분의 vt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인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요거를 간단히 2분의 사인에다가 뭐 2분의 파이 더하면 코사인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tv 계산하면 tv 마이너스 r 사인에 이제 r분의 vt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r 요거는 코사인에 바뀌죠. 마이너스 r 코사인 r분의 vt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요게 바로 매개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자전거가 여러분 자전거 타고 페달을 밟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이 한 점을 고정시켜 놓고 여기를 추적해 나가면은 이제 어떤 그림이 되느냐 이런 함수의 이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 혹시 수치에서 각 배웁니까? 수치에서 각 혹시 수치에서 각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그 매틀랩 같은 거 아니면 뭐 매스매티카 이런 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벡터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은 이게 이제 요거를 보면 사실은 이게 x잖아요. x가 t에 의존하는 거니까 x 좌표가 tv 마이너스 r 사인의 r분의 vt 여기가 yt가 이제 r 마이너스 r의 코사인의 r분의 vt. 그래서 여러분 v 대신에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일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let v를 1로 놓고 r로 1로 넣어 봅시다. v 1로 놓고 r 1로 놓으면은 요게 이제 x 좌표는 1로 놓으면은 t 마이너스 사인의 t가 되죠. yt 1로 놓으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의 t가 나오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 요거를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x 좌표, y 좌표. 시간의 움직일 0일 때는 이 점이고 그다음에 x 좌표, y 좌표 움직이면은 여기 2파일 때는 다시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주기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일 때는 이제 여기가 1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어디서 아마 미적분에서도 아마 이런 연습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부르죠? 사이클로이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뭐냐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점을 자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시간이 이제 0에서 여기 실수 평면이 있잖아요. 0이고 그 시간이 양수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가 원점이고 원점이고 그러니까 0일 때 함수값은 2점이고 여기 t일 때의 함수값은 2점이죠. 이렇게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게 xt yt 돼서 p점의 자치가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매개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r에서 0 무한대에서 요거는 계속 시간이 계속 움직이니까 요거를 하나의 어떻게 함수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내가 매개화한 거를 phi라는 함수가 0에서 무한대까지 여기에서 이제 r2 평면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하는데 여기는 t점을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xt, y2 t 이렇게 보내주고 이제 xt가 아까 우리가 계산한 뭐 여기서는 이제 t 마이너스 sin t yt가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바로 이제 페달을 밟아서 원판에 움직일 때 한 점을 고정시키면 그것이 돌아가는 자취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벡터이죠. 함수값이 벡터 valued 펑션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한 문제를 실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제 매개화하는 게 이제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이제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상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매개화를 하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푼다기보다 평소에 혹시라도 이제 길 가다가 수학적 문제가 있으면은 혼자서 이렇게 좀 구해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학이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예제들도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 뭐 에픽 사이클로이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예제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우리 나중에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예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벡터 밸류드 펑션에 대해서 이제 패스 이것이 하나의 이제 패스 이제 벡터 밸류드 펑션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이제 뭡니까 하나의 패스죠.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패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구간을 이제 여기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 뭐 phi가 구간을 주어줬어. 0 a b에서 r로 가는 r2로 일반적으로 r3로 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t 값이 이걸 f라 놓을까요? 이거로 phi라 하지 말고 f. 근데 이제 f라 놓으면은 여러분 실변수 함수를 생각하는 게 제가 벡터 형태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f의 1t, f의 2t, f의 3t 네,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f의 t 벡터는 여기다 이렇게 f1t, f2t, f3t 이렇게 이제 벡터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벡터 밸류드 펑션 그러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 뭐 연속 함수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패스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이제 이게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연속인 거죠. 뚝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우선에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를 가지고 이제 called vector valued function. 여기 앞부분에서 제가 정의를 아마 간단하게 예전에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요 예제를 들어서 그러니까 t가 이 경우는 여기는 뭐냐면은 t 범위가 a에서 b까지고 여기가 t에 있으면은 여러분 이제 공간상에서 x축이고 y축이고 여기 z축이면은 이렇게 z축이면은 이제 이게 여기 a일 때는 뭐 이 점이었다가 여기 f의 바 a였다가 b일 때는 뭐 이 점 fb 이 점이어서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제 f거든요. f 요 함수인데 이게 바로 요 f 함수인데 여기 t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동안 t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이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공간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는 이게 바로 이제 ft 여기 바로 이제 f의 t 벡터겠죠. 벡터로 표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거를 원점으로 봤을 때 얘를 원점으로 봤을 때 요 벡터가 바로
F A 벡터고요. 요거 원점으로 해서 요 벡터가 바로 FT입니다. 그죠? 이렇게 벡터를 표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한 가지 요거 설명하는 것은 요거의 길이 여기 곡선이 나오죠. 곡선. 여기 곡선 있죠. 곡선을 이제 C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문제.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 이 F가 F1, F2, F3가 다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F1, F2, F3가 모두 미분 가능할 때 differentiable. 얘가 또 are differentiable. 미분 가능해요. on AB. AB에서 모두 미분 가능하도록 합시다. 그러고 이제 F는 역시 연속이고요. 그래서 F1, F2, F3는 모두 연속입니다. are continuous on AB. 양 끝점에서 다 연속이 붙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뭘 구하라? 이렇게 될 때 이제 C의 길이를 구하여라. 길이를 구하여라. 요 문제를 이제 풀려고 그럽니다. 미분 가능하고 했을 때. 길이는 영어로 length.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공식을 유도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느냐. 자, 여기서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여기가 AB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원점이라 합시다. 원점. 그림을 싹 바꿔서 여기가 t일 때 요점의 값이 이제 t일 때니까 요거를 벡터로 표기를 하면은 요 벡터가 바로 이제 f의 t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ft가 이제 이런 식으로 f1의 t, f의 2t, f의 3t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네. 그래서 요 길이를 C라 곡선의 C에 그래서 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래서 풀이 그래서 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에 먼저 first of all 자, AB를 나눠요. AB 구간을 n등분을 합시다. 얘를 n등분을 해요. 이렇게 n등분. 네, n등분 하면은 요거를 TK라고 놓고 여기 점의 좌표가 TK 플러스 1라고 합시다. 이제 consider 그래서 divide AB by n subintervals. 부분 intervals. 그래서 이제 A는 T0 이렇게 T1 n등분이니까 n-1 tn b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놓읍시다. 인터벌 n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이제 구분 구적분과 같이 요 부분의 작은 빨간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요 부분으로 그러니까 요 벡터 여기에 대응되는 게 요 점을 뭐라 놓을까? 요거 TK 요거 것을 FT 요는 K 더하기 1이라 놉시다. TK 더하기 1 TK 더하기 1 TK 더하기 1 그러니까 그러면 요 점이 TK에 해당되는 요 벡터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F의 벡터의 TK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조그만 곡선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조그만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구하는 대신에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서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요 선분의 길이, 선분의 길이를 LK라고 놓읍시다. LK. 네. 그러면은 이제 구간이 A에서 구간을 이렇게 N등분 했을 때 이제 뭐가 나? 여기에서 이렇게 점이 나오면서 요 선분 길이 다 더하면 뭡니까? L1 더하기 L2 더하기 Ln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하면은 요게 뭐랑 같습니까? C의 길이랑 이제 비슷하게 approximation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C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는 뭐랑 똑같습니까? 이제 이 등분을 무한대로 보내주고 이제 이렇게 summation k가 1부터 n까지 lk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리미트를 보내주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K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니까 200타에다 200타 빼니까 요 벡터 요거를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뭡니까? 요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LK 길이를 구하면은 벡터로 표현을 하면 되니까 바로 뭡니까? 요 점에다가 요거를 빼면 되겠죠. 요 점의 좌표. 그래서 이제 루트 벡터의 길이니까 이제 F1 TK 더하기 1 빼기 F1 TK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 여기 너무 이제 좀 자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LK는 루트 이제 F의 1 TK 더하기 1 마이너스 F1 TK 제곱 그 다음에 F의 2의 TK 더하기 1 빼기 F2의 TK 더하기 뒤쪽은 TK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의 3의 TK 더하기 1 빼기 F3의 TK 이렇게 이제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된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C의 길이는 요 길이는 요거는 너무 진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색으로 합시다. 다시 지우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리미트 n이 먼데로 갈 때 summation k가 1부터 n까지 여기 루트를 다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쭉 집어넣으면 되게 많네. 이렇게 하여튼 좀 이따 집어넣으면 지우고 너무 똑같은 거를 제가 카피를 하게 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요 각각의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한번 봐요. F의 1 TK 더하기 1 마이너스 F의 TK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다가 TK를 나눠 봅시다. TK 더하기 1 빼기 TK 이렇게 나누면은 자, 여러분 무슨 정리? 편깃감 정리 생각해 봐요. F가 이 구간 TK와 TK 더하기 1 사이의 구간에서 F는 연속 함수가 되고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중간감 정리. 그래서 mean value theorem 적용시키면 F1의 프라임의 뭡니까? 타우 K가 존재를 해서 이제 여기서 타우 K는 이제 요 구간 안에 있는 점이죠. 요 안에 있는 점 존재해서 얘가 바로 TK
더하기 1 마이너스 TK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중앙값 정리를 적용시키면은 여기가 TK 더하기 1 마이너스 F2의 TK에다가 나누기 TK 더하기 1 마이너스 TK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F2의 프라임에 여기는 타우 K는 아니겠죠. 타우 K의 다른 숫자 스타가 존재해서 얘가 바로 TK 여기가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지웁시다. 여기가 없어지고요. 여기도 없는 거, 요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타우 K의 스타도 역시 이제 TK랑 TK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점입니다. 모두 다.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F3의 TK 더하기 1 마이너스 F3의 TK 나누기 TK 더하기 1 마이너스 TK 계산하면은 이제 F의 3의 프라임의 타우 K의 더블 스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타우 K의 더블 스타 이것은 이제 TK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로부터 뭘 할 수가 있느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요거는 요 값은 요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요것도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이제 LK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LK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루트 F1의 타우 K 프라임 제곱 더하기 F2의 프라임의 타우 K의 스타 제곱 그 다음에 F3의 프라임의 타우 K의 더블 스타 제곱 다 요거 이렇게 제곱입니다. 이렇게 다 제곱된 거 요것도 가로를 이렇게 묶고요. 제곱 이것도 제곱 이렇게 되고 이 바깥 부분에는 여기 밖에 나와서 여기에는 이제 바로 TK 더하기 1 빼기 TK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LK가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LK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LK 계산한 거를 C의 길이에다 요 공식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The length 길이, length C의 길이. 아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ummation 이제 k가 1부터 n까지 LK인데 각각의 LK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summation k가 1부터 n까지 LK가 루트 지금 한 거 F1의 1 T 타우 제곱 F2의 프라임의 TK의 스타의 제곱 그 다음에 F3의 프라임의 TK의 더블 스타의 제곱 나오고 얘가 바로 뭡니까? 델타 T죠. 델타 T. 여기서 델타 T는 이제 TK 더하기 1 마이너스 TK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타우 K랑 타우 K의 스타, 타우 K의 더블 스타는 모두 어디 있는 점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TK랑 TK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뭘로 변수로 바뀌죠. t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리만 적분, 여러분 리만 인테그랄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리만 인테그랄에 의해서 이게 바로 인테그랄 이제 t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니까 a에서 b까지 움직이죠. 대고 루트에 얘가 바로 F1의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F2 프라임의 t의 제곱 F3의 프라임의 t의 제곱이 돼서 dt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어떻게 유도하는지
맨 처음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일단은 이제 그 예제를 하나 공부했고요. 이것은 이제 벡터 밸류드 펑션 중에 이제 일종이고, 그다음 이걸로부터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제 길이 구하는 공식을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arc length라고 부릅니다. 요 공식,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